자, 오늘 이 시간에는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왜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실 초대 손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돌봄교실 업무를 작년에 방과후 부장하면서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2010년에 초등 돌봄교실 초반에 학교에 들어올 때 또 업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초등 돌봄교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방과 후에 가정에서 돌봐줄 수 없는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그 돌봄교실이 지금은 조금 더 확대되고 보통 학교마다 한 4반 정도 돌봄교실 운영되는 것 같고요. 근데 학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돌봄교실 전용 2개 있고 1학년 교실을 6개 이 정도는 겸용으로 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교실을 같이 쓴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같이 쓰는 겁니까? 한 교실을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돌봄교실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도 나타났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을까요? 돌봄 전담사분들이 아이들을 돌보시려면 그분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학교에 고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복무 관리, 인사 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 그렇겠죠? 업무는 일단 이제 학교의 업무 중에 하나로 되는 거고, 그리고 돌봄교실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집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또 교사의 업무여서 학교에는 돌봄교실이 생기면서 돌봄교실 담당 교사 해서 업무 분장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놀고 싶고 밖에서 막 여러 가지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사실 학교 안에 갇혀 있잖아요. 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돌봄교실이라는 공간, 돌봄교실로 만들어졌는데 교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아쉬움이 있죠. 조금 더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을 네네. 만들어주고 싶지만 학교의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내 맘대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겸용교실의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실 공간을 활용하는 거라 교실 이외의 형태로 꾸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다음날 수업해야 되는데. 그쵸. 원래 원칙은 학교에서는 교육활동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몰아넣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크다. 그게 겸용교실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활발한 어떤 신체 활동 이런 걸 하기에 부족한 공간으로서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초등 돌봄교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건데 왜 지자체로 이관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나라 교육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오전에 이렇게 학교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지역에 있는 레저센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네네네. 거기에 가서 배우고 그런 활동들을 지역 기관에서 한다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돌봄이나 방과후가 그런 모델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막연하게 해봤거든요. 학교는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니까 여기에 전념을 하고 방과 후의 활동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이 마을 자원이나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 요게 이제 외국의 어떤 모델들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봤는데 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해야 될 근거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 찾아보면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딱 한 줄 나오는 거예요. 학교는 방과활동 운영할 수 있고 그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율.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찾아보니까 다른 데도 법이 있어요.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다른 법률로서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센터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네네. 참 좋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돌봄교실이 딱 마련이 돼 네네. 있으면 아이들이 활동하고 돌봄교실 그 센터에 있는 공간에 가서 좀 네네. 쉬고 그렇죠. 간식도 먹고 네. 지자체에서 잘 운영하면서 그런 아이들의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공공의 영역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처럼 챙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이관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지자체 이관의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돌봄 교실 나가라는 거냐, 학교를 떠나라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했을 때 당장 뭐 아이들을 데려갈 공간도 없죠. 그리고 공간을 이동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 있게 함으로써 네. 학교 밖의 공간들을 점점 발굴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리고 거잖아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돌봄 교실로 네네네. 들어오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네네. 여지가 점점 넓어지겠죠.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 두지 말고 마을, 지자체라는 넓은 공간의 자원을 모두 활용해서 아이들을 돌보자. 결과적으로 마을 돌봄으로 가는 것이고 그 학교의 공간들은 한동안은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서 당장 학교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책임 운영을 얘기할 때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좀 가능한 것일지 타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서울시의 중구청 네네네. 사례를 또 들었는데 학교 안에 돌봄 교실들을 운영을 구청에서 이제 맡아서 하겠다 네네. 하면서 몇 개 학교에 돌봄 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네네.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저도 해보니까 중구 소재 5개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매일 애들의 돌봄을 책임져 주면서 학교에서는 한 명이 돌보는데 2명씩 투입해서 돌보면서 학부모 만족도가 거의 99%라고 만족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게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다. 현실 가능하다.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 2학년 하교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네네. 볼 때마다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학교 입구에 학부모님들이 막 와서 서 계세요. 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엄마, 뭐 아빠 하면서 따라가지만 돌봄교실 아이들은 거기 나갔다가 담임선생님하고 다시 돌봄교실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내 아이도 저랬겠구나 하는 생각 들고 그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다 학교가 끝나면 모두 다 어디 레저센터 이런 방과후 활동을 하는 곳으로 다 같이 마을의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는 여기 가 너는 어디 가니 이러면서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 하는 그런 날을 한번 꿈꿔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현실화 되려면 사실 국가적인 체계를 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학교에 그냥 밀어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방식이 그거잖아요. 겸용교실 하나 지원하는 예산 떨궈주고 시간제 돌봄사 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손쉽게 해결해 왔다. 그게 아니고 국가적인 체제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국가 전체의 돌봄을 어떻게 계획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으로 고고! 고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거 한 번 더. 자, 아이들의 행복한 돌봄으로 고고! 고고!